2022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젠 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세요. 페이스북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분석해 여러 키워드에 대한 여당과 야당 후보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펜솔루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회사 유펜솔루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현재 저희는 빅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스 기반의 인공지능 웹 크롤링 서비스인 스파이더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웹 크롤링이 무엇이냐고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드린 웹 크롤링 기본 상식 A to G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데이터 실무자 세 분과 함께 최근 화제인 경선 후보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수한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현명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치계에서 핫한 키워드인 북한, 복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엔지니어 박건입니다. 크롤링 프로젝트를 받으실 때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우선 크롤링하는 웹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크롤링은 마치 대형 마트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원하는 제품이 몇 층 어떤 코너에 있는지를 알아야 바로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웹사이트도 구조를 알아야 효율적인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제품을 가져오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 자동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돌려보면 가다가 그걸 지금 재료가 아니라 그냥 더 큰 애로 잡아가지고.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셨나요? 경선에 나왔던 주요 후보 8명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크롤링해 총 3,239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크롤링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크롤링은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다른 웹 크롤링에 비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SNS는 로그인을 거쳐야 게시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페이지 구분 없이 스크롤로 내리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뉴스 기사와 같은 정적 데이터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댓글 수와 좋아요 수를 반영하는 동적 데이터도 존재하죠. 아까 예시를 들었던 마트의 비유를 하자면 계속 구조가 바뀌는 마트인 거죠. 이처럼 SNS와 같이 구조가 특이한 일부 페이지들은 그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직접 하나하나 긁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긴 시간이 들고 유의미할 만큼의 자료를 모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스파이더킴에 문의를 하시면 크롤링 전문 인력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항목을 수집해 드립니다. 또 네이버 뉴스, 청와대 청원 등 홈페이지에서 여러 사이트를 무료로 크롤링할 수 있으니 스파이더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엑셀과 CSV 파일로 하루 만에 각 후보들의 1년치 게시물을 전부 받았습니다. 게시글, 날짜, 좋아요 수까지 원하는 항목이 모두 수집되었는데요. 만약 의뢰를 했는데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시간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성 분석을 통해 크롤링한 각 후보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감정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감성 분석이란 감정 상태 및 주관적 정보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전량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존재하는 성향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상품 후기 혹은 설문조사 의견을 분석하거나 SNS에서 대중의 반응을 측정하는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 저희는 경선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의 텍스트를 형태소로 나누고 각 형태소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감성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예시로 정부의 정책은 최고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있다면 게시물 내에 최고와 같은 단어는 긍정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중립으로 감정이 분류되겠죠. 반면 정부의 정책은 최악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있다면 최악과 같은 단어는 부정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중립 점수인 0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값을, 부정적인 단어일수록 더 낮은 값을 배정하죠. 이렇게 각 후보들의 게시물에 대해 감성 분석을 한 후 북한,
복지, 부동산이라는 각각의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을 검색해 분석 결과를 표시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후 좀 더 직관적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당별로 각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에서 자주 나온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나타내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키워드 북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여야 간의 대북 감정 이슈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요. 이 그래프는 날짜별로 각 여당과 야당 의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이고 세로축은 감정 점수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점은 여당, 빨간색 점은 야당 의원의 게시물인데요. 그래프를 통해 여야 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당이 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야당은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야당은 비교적 꾸준히 북한 관련 이슈를 언급한 반면 여당은 최근 경선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각 후보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는 각 8명 후보들의 북한 관련 게시글 빈도와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고 위쪽으로 갈수록 감정이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아까 보았듯 여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추미애 후보는 다릅니다. 오히려 야당의 홍준표, 윤석열, 황교안 후보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동떨어져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인데요. 유승민 후보는 다른 야당 후보들보다도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대통령 후보 고르셔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보다 직관적인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여당과 야당을 비교해 볼게요. 여당의 북한 관련 대표 키워드는 우리, 평화, 사회, 청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야당의 키워드는 정권, 한미, 안보 등으로 양당의 차이가 한눈에 확인되네요. 실제로 페이스북 게시글을 확인해 볼까요? 여당은 오직 대화, 결단을 환영 등 역시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한편 야당은 정상국가 일리 없다, 간첩이 왔다 등의 부정적인 문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복지 정책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야의 감정 분포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게시글을 확인해 보니 여당은 앞으로의 복지 정책에 대한 포부, 야당은 현 정권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주로 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각 후보별로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추미애 후보를 제외하고는 평균이 0점 이상입니다. 한편 야당은 모두 점수가 낮죠. 특히 유승민 후보는 복지에 불만이 많았나 봐요. 크게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야당이 더 부정적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데요. 여당은 기본소득, 경제, 사회, 정책 등의 키워드를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인 글을 게시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양극화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게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키워드에서 극명하게 양당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상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스캐터플랫에서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별 다를 바가 보이지 않고요. 여당이 최근 경선 시즌에 부동산을 많이 언급했다는 정도만 보이네요. 후보별로 확인해보니 추미애, 유승민 후보만 크게 부정적입니다. 둘을 제외하고는 양 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게시글을 직접 체크해 보았을 때 모든 후보들이 현재 부동산 정책과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통감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으로서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계급 사회타개, 주거차별 없애기 등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아보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네요. 워드 클라우드로 확인해봐도 단어의 결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틀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이든지 시각화할 수 있어요. 스캐터플랫, 박스플랫, 워드 클라우드 등의 시각화 툴을 이용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실무자분들이 분석한 결과 잘 보셨나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회 키워드 중 북한과 복지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데 대체로 여당이 긍정, 야당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현재 부동산 정책에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통해서 정치계 상황을 수치화하여 파악해 보았습니다. 주관적인 게시글의 감정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여러분들도 데이터만 있다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